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의 신운섭 교수님이 1995년도 교수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매년 2학년 학생들이 처음 듣는 전공 과목인 분석화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을 이메일에 담아서 보내주셨고, 그것을 어제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중요하고 또 현재 21대 총선의 개표 조작 사건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운섭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초반 데이터 처리를 가르칠 때 실험에 있어서 오차의 종류는 가측 오차, 가로 열고 계통 오차, determinate error, 결정된 에러, 혹은 systematic error, 체계적인 에러, 가측 오차가 있고 또 다른 오차가 불가측 오차, 이것을 가로 열고 우연 오차, indeterminate error, 미결정 에러 혹은 랜덤 에러, 우연 에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고, 이 둘을 절대로 섞지 말라고 아래와 같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고차는 실험자의 잘못된 판단 혹은 실험 방법 또는 기계의 보정이 잘못된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원인을 찾아 고치거나 교정하면 됩니다. 불가치고차는 실험자나 기계의 어쩔 수 없는 측정 한계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생기는 오차로서 여러 번 실험하여 평균을 구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실험한 데이터를 결과를 낼 때는 가측 오차를 보정 혹은 교정한 이후에 불가측 오차만 포함된 데이터로 평균을 내고 통계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참 마지막 문장이 아주 압권입니다. 실험한 데이터를 결과로 낼 때는, 결과로 발표할 때는 가측 오차를 보정 혹은 교정한 이후에 불가측 오차만 포함된 데이터로 평균을 내고 통계를 처리해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측 오차를 21대 총선에 집어넣어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킨 사건입니다. 민의를 왜곡시킨 사건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왜곡시킨 사건입니다. 가측 오차를 집어넣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훔쳐가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이거는 잠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통계 데이터에 아주 명백한 가측오차가 큼직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 가측오차를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조작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조작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조작값이 그럼 증거가 어디 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1대 총선 결과에 종합히 조작값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폭발을 해가 여러분 날려버리지 않는 한 그 증거 날려버려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천 명이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21대 총선 결과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21대 총선 데이터 안에 가측 오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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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측 오차다, 가측 오차다, 가측 오차다, 조작값이 있다, 조작값이 있다, 조작값이 있다. 눈먼 장님이 아니면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조작값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댓글을 보면 스스로 유식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생활인들도 정확하게 21대 총선의 개표 조작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만으로, 이성만으로, 합리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운섭 교수님의 주장을 방송으로 보고 시청자들이 남긴 인상적인 의견을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의 통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층이고 논객이고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해 왔다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홍성대 이사장이 쓰신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만 마스터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JH님입니다. 신운섭 교수님, 학자적 양심과 소신으로 진실을 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통계 확률 지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왜들 그리 안 받아들이고 강변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티벌리안 K님입니다. 신 교수님의 생각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상식적으로 비율의 차이의 기대값은 0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0 주위에 몰려있는 것이 정상적인 분포입니다. 비율의 차이란 것은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 득표율이란 이 비율의 기대값은 대부분 0에 접근할 수밖에 없죠. 레옹님입니다. 김어준의
더 플랜 보시면 보정값 및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분들은 이해하고 또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는 너무나 쉽게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HJ님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모모 교수보다 주부인 나 자신이 더 스마트함을 알았답니다. 러버은님입니다. 적어도 통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총선 결과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누군가 손을 써서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DS님입니다. 아니라면 펄펄 뛰고 난리법석일 저들일 터인데 답지 않게 조용하게 이상합니다. 5월 15일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YL님입니다. 통계학자가 아닌 화학과 교수님의 분석 결과라 더 공감이 갑니다. 오차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작된 오차, 조작이 안 된 오차, 이 정도는 이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김DG님입니다. 신윤섭 교수님의 설명에 기반하여 서울 지역 사전선거 득표율을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가측 오차에 해당하는 12에서 13%를 제거하게 되면 사전선거 득표율에는 비로소 불가측 오차만 남게 되어 사전선거 득표율을 빼기 당일 선거 득표율 차이는 0%를 중심으로 대략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도의 편차를 갖게 됩니다.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도 가측 오차를 제거하면 0%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분포가 나타납니다. 20대 총선의 종로구의 경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선거 득표율 빼기 당일 선거 득표율은 1.5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무려 15.68%가 됩니다. 이러면 아주 중요하죠. 서울의 종로구의 20대 총선에서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이 1.52%에 불과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무려 15.68%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작되었는가, 조작 안 되었는가, 음모론인가, 조작론인가 이런 것은 일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1대 총선 결과표에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범인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트랙터를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이더라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자신들이 범한 범죄 행위를 정언할 겁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이제 세계의 학자들이 다 조사하겠죠. 더 기이한 일들이 나올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했느냐, 어떤 방법을 했느냐, 누가 덕을 받느냐, 누가 손해를 받느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로 이제 논의가 더 전개가 돼야겠죠.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권력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권력 집단은 다 하야하거나 아니면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대형 사건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덮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증거가 그냥 살아 숨쉬는 통계 데이터로 있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인멸할 겁니까? 조작값이 있니 없니 이거는 이제 논쟁하면 안 됩니다. 조작되었다는 거죠. 누가 했냐, 어떻게 했냐, 언제 했냐, 참가한 사람 몇 명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후퇴했구나.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